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K타운 투게더!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진구입니다. 네, 저희가 K타운 투게더에서 월요일에 교육 이야기를 시작한 게 지난해 11월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가 이제 한창 입시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운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시도 끝났죠.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입시에 관해서 좀 하나에서 열까지 좀 차근차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꼼꼼한 입시 정보는 바로 저희 K타운 투게더가 최고죠. 그렇죠.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월요일의 남자 아이비드림의 이정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진짜 이제 네. 저는 네. 아까 처음에 오프닝 시작 때 네. 12월부터 쭉 입시 요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셨죠.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우리 학생들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입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진행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그 아이들의 입시생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이제 대학 가려면 다시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근데 이제 뭐 입시 발표도 이제 합격 발표도 어느 정도 다 끝났고 합격자 뭐 네. 애들 뭐 학교에 이제 등록도 했을 거고요. 여러 네. 가지로 이제 좀 한숨을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제부터 또 시작하시는 분들 네.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 사이클이 그렇죠. 하나의 입시가 끝나면 또 하나의 입시가 시작됩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그래도 죄수생의 마음으로 예.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빨리 쉽게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이제 하나하나 입시 요강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 씨가 쓰는 입시 요강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예. 지난 시간에 네. 저희가 하버드 대학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실질적으로 보이는 숫자, 합격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희가 보이지 않는 숫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affirmative action 그 중에 하나예요. affirmative action 네. 소수민족 그 우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인 이 소수민족 우대 이 정책인데 이게 그때 이제 사회자님께서 많은 한인분들께서 UC에서 이 affirmative action을 아직도 쓰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네. 오늘 좀 정확한 이 자료를 갖고 네. 도대체 UC에서는 어떤 이제 그 크라이테리아 요소들을 갖고 학생들을 뽑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유시에서는 어떤 입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UC에서 쓰는 그 이름이 있어요. 네. 입시 정책 이름을 Comprehensive Review라는 이런 정책을 씁니다. 이제 네네. Comprehensive Review라는 거는 이 Comprehensive이라는 뜻이 이제 complete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함.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학생을 봤을 때 네. 단순히 성적이 아니고 단순히 시험 점수가 아니고 단순히 활동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네. 학생을 보겠다라는 게 이 컴프레hen시브 리뷰입니다. 네. 근데 근데 그 모든 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네, 좀 재밌는 게 예. 이제 affirmative action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affirmative action이 저도 이제 그 언젠지 다시 몰라서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 UC에서는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1997년에 네. 그러니까 18년 전에 affirmative action을 없앴어요. 그래요? 그렇게 오래 와. 전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고 예. 사립대에서는 아직도 있으니까 성현대 UC에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없애다 보니까 한인 학생들한테 그러면은 입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잠시의 희망이 있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년 있다가 2002년에 이 컴프리헨시브 리뷰라는 거를 사실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인 학생들한테 도움이 잠깐 되다가 이 컴프리헨시브 리뷰라는 것 때문에 다시 또 불이익이 되는 이런 제도가 이제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네. 명칭만 바뀌었지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거 아니에요? 달라요. 달라요? 좀 달라요. 네. 어. 그래서 affirmative action은 단지 인종 하나만을 갖고 네. 이제 학생들을 뽑을 때 그 요소를 쓰겠다는 그 중에 하나인데 comprehensive review는 인종은 안 써요. 인종은 안 쓰는 대신 다른 모든 사항들을 대신 포함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실상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네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좀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유씨의 컴프레hen시브 리뷰가 어떤 것들을 보는 건지 네. 이게 과연 우리 한인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네. 좀 하나하나 종목별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컴프레hen시브 리뷰라는 게 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총 14가지의 사항이 있어요. 이야, 많네요. 네, 그래서 14개요. 네. 14개요. 그래서 14개를 다 네. 보고 네.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건데, 물론 대학마다 이 14개를 모두 똑같은 입시 요강으로 뽑는 건 아니고, 이 14개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마다 어떤 그 이 자율권은 줍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대학에 이제 달려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 14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한테, 우리 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아실 수가 있고, 네. 또 이 14가지를 알면은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어떤 면들을 준비를 해야겠다,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시간에 14개를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좀 넘어가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네. 14개가 왜 전에 우리가 그 대학 들어갈 때 그 왜 필요한. 학교마다 선별하는 그 여러 가지 네. 그거와 비슷한 건가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이제 조금 다른 것들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하나씩 한번 네. 짚어넣어 볼까요? 14개니까 빨리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빨리 가요. 네, 네. 첫 번째는 뭐죠?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성적이에요. 그래서 아. GPA인데 이 GPA가 단순히 그냥 이 전체 GPA가 아니고 아카데믹 GPA예요. 그래서 아카데믹 GPA에서 그 A through G라고 하는데 이제 A, B, C, D, E, F, G 해갖고 이 7개의 영역에서 받는 점수들을 통합한 평균 학점을 갖고 이 대학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GPA는 이제 사실상 UCGPA예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GPA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좀 지금 다시 들으시면은 아마 잊어버리신 분도 많으실 테고, UCGPA는 계산법이 좀 다르다고 다르다고 말씀을 말씀드렸죠. 하셨었죠. 예. 그래서 GPA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크게는 unweighted 4.0 만점, 네. weighted은 이제 아카데믹 AP라든지 아너스를 1점 더 주는, 가산제를 해주는. UCGPA는 가산은 해주는데 그 가산점을 8점으로 막는다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론상으로는 UCGPA에서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GPA가 사실상 거의 4.4 정도가 4.4를 넘어가기가 어렵고요. 4.4가 이제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GPA가 됩니다. 네. 어쨌든 이 GPA가 아무래도 이제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네. 첫 번째 요소입니다. 네, 두 번째 요소는 어떤 건가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시험 점수예요. 시험이라는 네, 말씀은 시험을 하면은 ACT라든지 SAT라든지. 네. 네, 근데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이제 SAT2. 저희 네. 서브젝트 테스트 같은 경우는 UC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가고 이제 SAT라든지 ACT 이 점수를 갖고 대학에서 UC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으로 두 번째로 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게 이제 조금 이제 많아지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A through G가 있죠. 예, 이 예. 7개 그 과목들, 요구하는 과목들 말고 미니멈이 있어요. 보통 이제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는 4년을 해야 된다. 네, 네. 수학은 3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외국어는 2년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requirement, 미니멈 requirement이 있는데 네. 그거 말고 또 얼마나 더 했는지를 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UC 얘기 안 할 때 대학에서 이 뭐든지 도전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이 과목들 여기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만 했는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많이 했는지를 보고 학생이 도전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학업 성취도가 얼마나 이제 그 학업을 공부를 이제 좀 하겠다라는 네, 그런 네. 이제 성취욕이 있는지들을 이제 보게 돼요. 네. 전 지금 3개까지 들었는데요. 어떻게 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시겠어요? 야 이거를 명칭 14개잖아요. 네. 이제 세 개 했어요. 3개를 왔는데 네. 첫 번째 거밖에 기억이 안 나. GPA밖에. 아니, ACT 하고 SAT도 있잖아요. 야 SAT. 이게 와 이거 네. 어머머머머. 아니 근데 말씀하시면서 네. 7개 필수 과목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떤 과목인지 잠깐 네. 좀 짚어 주시고 가시면. 그럴까요? 네. 일단은 영어, 아무래도 수학 영어예요. 있고요. 예. 네, 영어가 하나가 있고 네. 수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이 있고 네, 네. 사회과학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5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트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파인 네. 아트도 좋고 아트도 좋고 아니면은 음악도 좋고 이런 것들을 또 하나로 쳐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렉티브라고 해갖고 이 과목들 말고 UC에서 어프로브하는 이제 과목들이 있어요. 네. 그 과목들 다 해갖고 7과목을 일곱 개. 이제 7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네, 네. 그래서 7개의 영역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영역마다 요구하는
횟수가 있어요. 아, 횟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영어는 4년. 제가 한번 확실하게 잘해드릴게요. 영어는 4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2년.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3년, 과학 2년,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 2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트 같은 거 1년. 네네. 그리고 이제 일렉티브 말씀드린 것도 1년이고요. 그래서 이 7개의 영역에서 이것들을 일단 미니멈으로 해야지 UC에서 이제 받아준다는 거. 요 네. 기간을 못 채우면 못 넣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과목들을 하는 게 네.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이제 5개에서 적게는 5개에서 매년 7개, 8개까지도 듣는데 네. 사실상 그것만 다 따라간다면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 미니멈이에요. 이게 정말 이게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요것만은 최소한을 해야 된다는 해야 것 때문에 된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대학을 가려고 학생들이 이건 다 채우게 되죠. 그렇죠. 아까 이제 뭐 얼만큼 내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려고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경우에 2년인데 3년, 4년을 계속 그 공부를 했다라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훨씬 좀 이득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과학 지금 말씀하신 때 2년인데 내가 과학을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네. 3년, 4년도 하고 AP도 하고 AP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네. 어려운 과목도 하고 더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지금 이제 UC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을 좋게 보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자, 네 번째 어떤 건가요? 네 번째는 좀 아까 말씀드린 이 과목 수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네. 이 과목 수들 중에서도 미니멈 말고 더 하는 것 중에서도 언어 과목이나 AP 과목을 몇 과목 하느냐도 이제 대학에서 UC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우리 사실 항상 AP 몇 과목 해야 돼요? 이거 질문 드렸었잖아요. 네. 아마 이제 그 부분도 들어가지 않나 싶네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참 어려운 게 두 네.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첫 번째 도전을 해갖고 어려운 과목들을 들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대학에서 단순히 어려운 과목을 들었다 잘했구나가 아니고 네. 무슨 성적을 받았는지도 봅니다. 도전하고 잘 받아야 도전하고 되고. 예전에 잘해야 말씀하셨던 지적 호기심과 예. 열정, 그죠? 아유, 그런 게 그렇죠. 기억하시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점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네. 그게 다 연결이 사실상 돼요. 그렇겠죠. 아니 근데 지금 사실 뭐 세네 가지만 알아봤지만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네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UC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업 성취도예요. 어느 정도 이 학생이 대학에 와서도 굉장히 열심히 잘할 수 있는지를 네. 보는 거기 때문에 대학이 그냥 사실 뭐 딴 걸 다 잘한다고 대학을 가는 건 아니죠. 일단은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딴 걸 잘해야지 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죠.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 한인 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는 그렇죠. 당연히 도움이 되는 네, 부분입니다. 근데 네. 학교 석차가 9%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요. 예. 그 다음에 5번째 요소인데요. 네. 이 ELC라는 게 있어요. 그때 잠시 잠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ELC라는 거는 Eligibility in Local 이제 그 인덱스라고 해갖고 컨텍스트 해갖고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니는 학교 안에서 네. 다른 학생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A 학교를 다니는데 B 학교 학생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탑 9% 안에 들어가면은 와. 그 학생은 UC 어느 한 군데는 갈 수가 있어요. 원하는데 탑 무조건. 9%. 원하는 데는 안 돼요. 원하는 데는 안 돼요? 예. 원하는 데는 안 되는데 내가 만약에 버클리 가고 싶은데 버클리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버클리는 안 되더라도 어디 한 군데 UC에는 네. 개런티를 해줍니다. UC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한 7, 8군데 있죠? 9개 있죠. 9개요. 네, 예, 예. 10개가 있는데 네. 이제 한 군데는 그 UC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의대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9개 대학인데 내가 버클리 꼭 가고 싶은데 어쨌든 9% 냈는데 버클리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캠퍼스에는 꼭 일단 받아주기로. 기본으로 무조건 네. 받아준다. 요게 뭐였죠? 14가지 요소 중에.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인 학생들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9% 저는 별로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9% 정도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는 거거든요. 네. 굳이 UC 아니고 네. 좋은 사립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 9% 이게 사실상 어떤 이 명목이냐면은 예. 이제 많은 학생들을 단순히 저희가 이제 우리 한인 학생들은 어딜 많이 가나요? 학군 따라 많이 가죠. 그렇죠. 모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거기서 모여 있는데 정말 좋은 학생들 다 모아돼서 9%가 있고요. 네네. 다른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가 사실 한인 학생들이 없는 고등학교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불리하고. 거기에서 무조건 9%씩은 UC에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실질적으로 한인 학생들한테 네네. 정말 몰려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이게 전략이네요, 선생님. 예. 그렇지 않은 대로 이사를 가야 이사를 돼요. 가야 돼요. 전략, 그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있으세요? 네, 어려운 API가 학교는 좀 떨어지는 곳으로 전학가는 분들이 계시죠. 전략인데 조심해야 되는 전략인 게 아이들이 저희 어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좀 이제 안 좋은 데 가서 아이들 공부 좀 덜 하는 데 가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은요 잘못 보내면은 똑같이 합니다. 거기에 또 환경에 적응을 따라서. 해볼. 그렇죠. 맞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래서 아저씨. 부모님들이 GPA를 올릴 수 있는 학교를 갈 것이냐, 네. API가 높은 학교를 갈 것이냐 그걸 고민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절대적인 성적은 이런 API가 높고 공부하기가 이제 경쟁력이 센 데가 네. 아무래도 절대적인 이 학업 성취도가 높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네.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사실 9%로 올라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전에 이게 4%였어요. 그래요? 4%는 이제 그러니까 4% ELC 4%에서 이제 9%로 올린 거거든요. 4%였을 때가 우리 한인 학생들한테는 더 좋은 거 어떤 아닌가요? 면에서는 더 그렇죠. 왜 넓힌 거예요? 이제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정 지역의 일정 학생들만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모든 학생들을 찬스를 주겠다. 찬스를 주겠다라는 아. 그 명목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우리 이정석 선생님과 함께 이제 UC가 쓰는 입시 요강 아까 컴프레hen시브 리뷰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한 반 알아봤나요? 5개 했나요? 다섯 개 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또 어떤 요소인가요? 자, 12학년 되면은 뭐 하고 싶어 하나요, 학생들이? 놀고 싶어 하죠. 근데 네. 12학년 과목들을 어떻게 택하는지 성적은 안 보는데 네. 과목들을 어떻게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UC뿐만 아니라 예. 이제 이 모든 이 사립대도 마찬가지고 대학들이 다 그런데 예, 예. 그래서 12학년 때 성적은 반영이 안 되거든요. UC 같은 경우는. 네. 하지만 어떤 과목을 택했는지는 안다는 거. 그래서 점수가 안 들어가는데 과목은 본다는 말씀이세요? UC는요. 그러니까 얼마큼 다른 끝까지 대학들은- 도전적이었냐? 네, 그걸 보는 겁니다. 다른 대학들은 1학기 성적까지 봐요. UC는 1학기 성적을 안 봐요. 12학년. 그럼 12학년 때 공부 그냥 좀 슬렁슬렁해도 되나요? UC만 가려면은 뭐 다른 데 아무 때 지금 진학을 안 하겠다. 예. UC만 가겠다 그러면 12학년 때 무조건 어렵게 들으시고 네. 성적은 어떻게 받으시든 선생님, 그 어려운 과목이라는 게 그러면은 네. 뭐 레벨이 높은 뭐 AP라든지 뭐 이런 네, 걸 말씀하시는 아무래도 거예요? AP나 안어나 네. 이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내가 11학년 때 굉장히 AP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 갑자기 예. 12학년 때 팍 줄어요. 놀겠다. 그러면 이제 학생은 도전 정신 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UC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고. 자, 계속해서 다음 어떤 요소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7번째죠. 네. 7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이제 비교가 되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비교가 되는 다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네. 이제 주어지는 어떤 교육 기회가 있거든요. 이 교육 기회에서 내가 어떤 정도의 학업 성취도를 보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학교마다 이거는 이제 학교의 질도 있겠죠. 말씀하신 API도 들어오고. 근데 내가 정말 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별로 뭐 이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서 제공해 주는 과목들도 별로 많지도 않고 기회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기회들을 학생이 얼마나 그걸 이용해서 그보다 얼마나 더 노력하려고 하는지를 대학에서 봐요. 다음 아홉 번째인가요? 8번째인가요? 여덟 번째. 예. 8과목 이제 이때까지 저희 네. 이제 학업 성적도 말씀드렸는데 네. 또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도 성적 중에서도 아카데믹 과목에서 보여주는 이 성적과 학업 성취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과목들은 많은데 네. 뭐 이제 아카데믹이 아니라 아카데믹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5개예요. 네, 네.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 외국어 이 5과목에서 성적이 이제 보여주는 게 또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네. 전체 전체적인 GPA보다는. 거.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네요. 성적이 많이 반영이 되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엔 뭐가 있죠? 그 다음에는 조금 이 부분은 공부하고 관련된 건 많은데 이제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에서 이제 어떤 뛰어난 업적 같은 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한 과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과목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학생이 어떤 열정이 있어, 아까 말씀하신 열정과 호기심이 있어서 하나를 정말 열심히 해갖고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거, 그게 무슨 어디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네. 뭐 그게 과학일 수도 있고 수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디베이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어떤 스페셜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을 때 이걸 대학에서는 좀
이제 중요하게 UC 같은 경우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특별히 뭐 아카데믹 필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것도 건가요? 아카데믹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아카데믹 이 필드이기 때문에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아카데믹 지금 말씀드린 5개에 들어가는 쪽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나는 게 이제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정석 원장님께서 이제 UC 입시 요강 14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대학 들어갈 때 우리 정진구 씨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10개 조항 있었잖아요.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네요. 네,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학에서 보통 굉장히 우리는 학생들을 뽑을 때 홀리스틱 유기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홀리스틱하고 컴프레hen시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네. 이제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단지 UC에서는 아무래도 주립대학이고 어떤 공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네, 이런 네. 것들을 보고 뽑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사립대에서는 이렇게는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뛰어난 학생을 뽑는다라고 한 거하고 네네. 그걸 이게 사실상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알려주는 거죠. 자, 다음 요소는 어떤 게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의 추세예요. 성적의 추세?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내가 트렌드인데 내가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지 9학년, 10학년, 11학년 했을 때 아니면 네. 내려가고 있는지 또 이 과목들이 어려운 과목들을 가면 갈수록 듣는지 아니면은 좀 쉬운 과목을 듣는지 요걸 봐요. 그래서 예, 예. 아까 이게 도전하고 첫 번째는 도전에 연결이 되고 네. 또 이제 도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적을 받는지 같이 연결이 야, 되는 이게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니까요. 예. 이 정말 복잡한 거군요. 그냥 공부만 해서 수업 따라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에요. 숙제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살짝 네. 성적하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좀 스페셜 탤런트인데요. 이제 탤런트가 이제 뭐 운동일 수도 있고요, 예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리더십일 수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정말 특별한 어떤 재능을 보여줄 수 있어갖고, 그게 무슨 어디 가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큰 리더십을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탤런트가 있다라면은 이거 하나를 갖고도 대학에서 이제 보겠다. 근데 보통 이 스페셜 탤런트에 들어간 학생들이 아무래도 운동선수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뭔가 특출난. 아주 특출나야 되죠. 아주 네, 특출나야 아주 되죠. 특출. 네. 뭔가가 아니라 아주. 네, 그래서 네. 정말 뭐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좀 굉장히 많죠. 네. 공부를 내가 좀 못하고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근데 이 학생이 뭐 운동 하나는 너무너무 잘해서 네. 대학들에서 정말 다 데려가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지금 사항들 다 무시하고도 네. 대학에서 데려가려고 아, 해요. 그래요. 그래서 다 스페셜 무시하고. 탤런트가 다 무시하고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스페셜 탤런트라는 데에서 이제 그냥 정말 뛰어나게 두각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이 운동을 특히요 운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가끔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좀 덜 하고 너 만약에 정말 단순히 학교 대표가 아니고 정말 주를 대표할 정도가 아니면은 그냥 이제 공부도 같이 해갖고 왜냐면 그게 스페셜 탤런트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 탤런트인데 대학에서 뽑아줄 만한 스페셜 탤런트는 안 될 수 있기 그 때문에. 만약 네. 그렇게 뽑아줄 만한 특별한 그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네. 공부는 정말 못해요. 네. 그래도 갈 수 있어요? 대학에서 특별하면. 정말 특별하면은 예. 갈 수도 있어요. 뭐 뉴스 올림픽 같은 대표로 경우는. 나간다든지. 그러면은 그 그렇죠? 학교에 가서 네. 그 부분을 이제 그 빛내주면 어필하는 되는 거예요. 거거든요. 예. 어차피 공부하는 학생이 많은데 운동선수 한 10명 중에 한 번 뽑더라도 네. 이 학생들이 와갖고 우리 학교를 이제 빛내주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을 뽑는 거죠. 선생님 굉장히 쿨하시군요. 제가 쿨한 게 아니라 유씨가 어떻게 보면 위치가 굉장히 쿨하군요. 아니, 유씨가 쿨하고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도요, 아이들이 내 애가 공부는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아이의 탤런트를 키워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네. 그렇긴 한데요. 네. 죄송한데 이렇게 반박을 해서 죄송한데 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스페셜 탤런트가 굉장히 잘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잘 되는데 스페셜 탤런트가 말씀드린 대로 스페셜 탤런트가 안 되면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돈과 여러 가지 기회들을 네. 거기다 하는 바람에 다른 것들을 많이 놓치는 거에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그 밸런스를 항상 제가 강조를 합니다. 네. 일단 공부도 잘하면서 저희가 네. 10개를 막 쉼 없이 왔는데 예, 아직도 예. 4개가 더 남았어요. 네 개나 더 4개나 남았네요. 남았어요? 네. 빨리빨리 와, 넘어가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 그 프레퍼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네. 이거에 참여했는지를 봐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뭐 학기 중일 수도 있겠지만 여름에 어떤 무슨 리더십 프로그램을 갔다 왔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무슨 어떤 캠프를 갔다 왔다든지 그것도 내가 공부하고 싶은 영역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에서 단순히 제공하는 이제 학교 공부들 말고 바깥에서 다른 부분들을 이제 좀 인리치한다 그러죠. 네네.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런 프로그램 참여했는지도 네. 이제 여부를 대학에서는 고려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어떤 걸 보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다른 부분인데 학생의 어떤 특별한 환경이나 아니면 네. 자라온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요. 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저 이제 몸이 불편한다든지 네. 아이가 아니면 부모의 수입이 굉장히 낮은지 아니면 부모가 대학을 나왔는지 또 학생이 굉장히 집이 살 형편이 안 좋아서 일을 했어야 하는지 예, 예.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불이익이 있었는지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가족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든지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는 일단은 참작을 해줘요. 뉴스에서 네. 이걸 참작을 해줘요. 어떻게 참작한다는 얘기죠? 그 아무래도 얘기를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걸 학생들한테.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에세이에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좀 악용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내가 정말 돈이 없으면은 원서 이 fee waive 같은 것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 원서 예. 비용은 안 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학교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학교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저소득층이고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근데 내가 그런 것 같이도 이제 원서에다가 내가 정말 액티비티에다가 work experience가 남들보다 유난하게 많고, 근데 에세이에다가 내가 이제 정말 부모님이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벌었어야 된다라고 쓴다면은 대학에서 다른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받아주는 건 아닌데 네네. 이제 다른 참고를. 부분들을 참고를 한다는 근데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학생들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을 본다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생들은 이거를 알고 악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가끔씩 네. 있다라는 거. 이제 마지막 마지막. 14번째를 알아볼 시간이에요. 네. 예. 마지막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가 네. 학생이 어떤 지역에 사는지를 이제 고려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다이버시티, 이제 많은 지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뽑을 때 한두 군데서만 이제 공부 잘한다고 다 뽑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학생들을 조금씩 다 뽑는다라는 거. 네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지역마다 기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지역에 사는 기회가 다른 학생들을 다 기회를 주겠다라는 이 취지로 지역을 고려를 그럼 합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또 ELC가 사실상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ELC 9%를 항상 뽑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학교에서 9%가 또 들어가고요. 저기 어떤 정말 뭐 굉장히 시골이다. 네, 근데 네. 여기서도 그럼 똑같이 뉴스를 못 가는 게 9%. 9%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는 9% 이상 가죠. 근데 하지만은 좀 덜 좋은 학교라 그러면 9%만 갈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하지만 어쨌든 모든 학생들이 다 네. 이제 레프레젠트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한인 학생들한테는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 이런 같아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인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잘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한인 학생들이 불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불리한 부분들은 근데 저희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어디 지역에 사는데 뭐 부유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열심히 해갖고 다른 학생들 뒤지지 말라는 거죠. 아까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부작용도 있고 악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컴프리hen시브 리뷰를 하는 정책의 이유는 네. 많은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모든 위해서. 학생들한테 기회를 공평하게 주겠다라는 네.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인 학생들이 유시 계열 학교를 많이 가잖아요. 네. 이런 입시 요강을 좀 참고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대입 원서 지원을 하면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린 지금 14가지 사항들이 이 전에 이제 대학 명문대학 입학 할 때 요령, 예.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동떨어지는 부분도 약간 있어요. 하지만 그 10가지와 이 14가지를 사실상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도전을 네.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학업 성적 좋아야 되고 어쨌든 환경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았어. 또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많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만약에 다 공통적으로 내가 연구를 해갖고 한번 보고 따라간다면은 최대한으로 이 사항들을 내가 이제 올릴 수 있게 노력을 한다면은 네. 유스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올라갈 거예요. 네. 자, 오늘 뭐 빠른 시간 안에 유시
입시 요령 이제 14가지를 막 서둘러서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이해 다 되셨죠? 저는 집에 가서 재방송을 보려고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재방송. 네, 다시 보기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내일 아침 9시에 저희 방송 재방송 되니까 또 다시 보시면서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이비드림의 이정석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케이타운 투게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네. 매일 7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예. 저희 hns.com, hstv.com에 들어오시면요. 저희 다시 보기 서비스와 그리고 실시간 방송 보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웹페이지 들어오시거나 또 뭐 전화나 SNS를 통해서요. 저희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의 의견 좀 전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